2A4 i 2PR, czołgach trzeciej generacji. Takiej liczby nowoczesnych czołgów nie będą miały ani Niemcy, ani Francja, ani tym bardziej Wielka Brytania, Włochy. 그 어떤 전차도 K2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첨단 전차로 불리우는 K2 흑표에 대한 폴란드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2022년 한국 현대로템과 180대의 1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불과 2년도 채 안 된 시점 폴란드 육군에 인도된 K2 전차는 무려 77대나 되었는데요. 지난 11월 28일 파웰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은 자신의 SNS에 또 다른 배송을 받았다면서 이번 달 폴란드에 도착한 K2 전차를 통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글과 함께 K2 전차 6대가 그다니아 항에 도착한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이로써 남은 기간 7대를 추가로 도입하게 되면 올해 인도분 84대를 계약대로 이행하게 되는 것이며 남은 6대는 내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180대에 딱 3년,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감히 하지 못할 일을 한국이 해내고 있는 것이죠. 이에 군사매체 아미 리커그네이션은 한국의 빠른 납기에 주목하면서 한국이 폴란드를 유럽 내 최강의 전차 강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5년이 되면 180대의 3.5세대 최신의 전차를 인도받을 폴란드는 유럽 대륙에서 가장 진보된 주력 전차 함대를 보유하게 되어 유럽 최강의 탱크 강국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폴란드는 2025년까지 K2, 에이브람스 M1A2, 레오파르트 2A5 등 1000대 이상의 현대식 전차가 구성될 예정으로 첨단 MBT 수 측면에서 다른 유럽 국가를 능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1티어 국가들의 평균 보유량은 200대에서 300대 수준이죠. 그러면서 한국 현대로템이 개발한 K2 블랙팬서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주력 전차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화력, 방호력, 기동성의 정교한 조합은 폴란드 군대의 이상적인 자산이 된다면서 이 탱크는 120mm 활강포로 무장하고 있으며 고폭탄 대전차포, 장갑 관통 폐기사부 탄환 및 유도탄을 포함한 다양한 탄약을 발사할 수 있으며 또한 승무원 수를 단 3명으로 줄이는 자동장전 시스템을 탑재하는데 이 첨단 장비는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장시간 작전 시 승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줄여준다 라고 상세히 보도하였죠. 특히 매체는 폴란드가 K2표의 한국의 첫 구매자로서 이러한 결정은 그동안 미국과 독일을 선호했던 전차 시장에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는 K2뿐만 아니라 미국 에이브람스, 독일 레오파르트 그리고 자국산 PT-91 전차를 운용하면서 각 전차의 비교 우위를 따지고 있는데요. 폴란드의 군사매체나 또는 기계화 차단 전차병들의 증언에 따라 모든 운용 중인 전차들 가운데 최고를 K2 전차로 꼽았으며 가장 큰 차별화되는 점으로 현대화된 장비, 특히 사격 부분에서의 탁월성을 꼽았습니다. Do studia. Pierwszy temat czołgowy, no jest z nami Damian, więc nie może być inaczej. Damianie, przyjechały Abramsy, przyjechały K2, rośniemy w siłę. To znaczy, tutaj wyjaśnię pewną rzecz, czyli dostawa kolejnych czołgów K2. Było to 6 egzemplarzy, co oznacza, że w Wojsku Polskim już dzisiaj znajduje się 77 czołgów. Oczywiście te 6 wozów, które zostało właśnie dostarczonych, musi teraz zostać dostarczone do jednostki. No natomiast jest to dobra informacja i jeżeli dobrze liczę, plan dostaw na ten rok zrealizowany, czyli 84 czołgi do końca tego roku i kolejne 96 do końca roku przyszłego. Także wygląda to bardzo dobrze. No właśnie, to jest pytanie. Pancerna pięść Europy, będziemy czołgowym mocarstwem w Europie, bo tak kiedyś pisano. To znaczy tak, pomijając całkowicie program K2.pl, bo to jest troszeczkę inna kwestia, ale po zakończeniu dostaw wszystkich Abramsów i wszystkich K2, czyli mówimy tutaj o 546 czołgach, plus do tego doliczymy Leopardy 2.5, Leopardy 2.4 i 2PR, czołgach trzeciej generacji. Takiej liczby nowoczesnych czołgów nie będą miały ani Niemcy, ani Francja, ani tym bardziej Wielka Brytania, Włochy, Hiszpania czy Grecja. Tak naprawdę nikt nie będzie miał tylu nowoczesnych czołgów w Europie, co Polska. Samym NATO oczywiście pod względem liczby nowoczesnych czołgów, no to będą nas przewyższały takie państwa jak Stany Zjednoczone chyba tylko. 매체가 언급한 대로 폴란드가 유럽 내 최강의 전차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바로 K2 전차의 현대적 성능 때문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의 전차는 한두 명이 탑승하기도 매우 좁은 공간으로 만들었다면 한국은 미친 효율로 실내 내부 공간을 마련하여 182cm 거구의 유럽 남성 3명이 들어가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화이트 컬러로 깨끗하고 감각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첨단 장비들은 폴란드 전차병들의 사격 효율을 크게 늘려주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첨단화된 전차답게 외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조준장치 및 관련 센서들만 해도 10가지가 넘습니다. 전차장 잔망경,
전차장 조준경, 동적 포구 감시기 반사경, 동적 포구 감지기 레이저 송수신부, 피하 식별 장치, 동축 기관총, 포수 직접 조준경, 포수 조준경, 측풍 등 대기 센서, 조종수 열상 잠망경이죠. 그 첨단 장비들 가운데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차장용 조준기 CPS와 포수용 조준기 GPS를 꼽을 수 있는데요. 전체의 눈 역할을 하는 조준경은 주야간 표적을 정확하게 관측하고 조준해 각 전차의 공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전시 상황에서 전차의 생존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비입니다. 하나 시스템에서 개발한 K2 전차 조준경은 기존 K1A1 조준경보다 훨씬 큰 디스플레이와 주간 카메라 역시 FHD급으로 개선이 되어 탐지 및 인지 성능을 크게 높였습니다. K2표 전차는 차체의 전방과 후방에 CCD 카메라를 별도로 부착하고 있으며 각 승무원들은 이 CCD 카메라를 통해 외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자동 추적 기능을 적용하여 기동간 사격 역시 우수한 정확도를 자랑하는데 금동정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은 K2 전차의 자동 추적 기능은 포수 조준경이 적외선 센서로부터 획득된 열 영상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적표적의 위치를 계산해 조준점을 계속 포수에게 제공해주는 기능이라고 설명한 바 있었죠. 이처럼 우수한 K2 전차의 조준경이기에 현재 우리군의 K1A1에도 탑재하는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을 기반으로 카타르에서 열린 해외 연합훈련 당시 우리 K2 전차가 역사상 처음으로 5km 떨어진 표적을 무려 80% 이상 명중률로 타격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3.5세대 전차의 최대 유효 사거리는 3km. 그러나 K2 전차의 신형 사격 통제 장치에 힘입어 노르웨이 훈련장 3km, 폴란드 훈련장 4km, 그리고 카타르 훈련장 5km 사격 명중 달성 기록을 세운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세계 최고의 전차가 한국 K2가 아닌 자국산 전차라고 우기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우기고 있는 건지 웃기고 있는 건진 모르겠지만 최근 중국 공영 매체 CCTV 산하 국미천하에서 중국 주력 전차 구구식 전차의 훈련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당시 설명과는 정반대의 허접한 전차의 성능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말로는 세계 1등, 까보면 세계 꼴등. 중국 전차의 실체 한번 함께 보시죠. 99A 型主战坦克是人民军队最为大家关注的作战装备。阅兵场上，它是装备方阵的第一梯队；对抗演习中，它是突击敌方防线的利剑之刃；射击场上，它是弹无虚发的神射手。它身上有着最先进的黑科技，同时也传承着人民军队装甲兵71年的奋斗和荣光。自然要通过上车操作来检验。踩死刹车启动。车辆的基本驾驶，在训练过程中呢，现在呢，我就跟战士们来到了这个靶区来验靶啊。那我们可以看到，这个靶区现在可以说是满目疮痍啊。那在我旁边这些白布呢，就是咱们刚才叫炮打的这个1000米外的这个靶标。那班长，咱们叫炮需要几轮才能把这个火炮的状态调整好啊？我们叫炮需要3轮，第一步要用消炮镜对靶子进行预先校准，也就是预先校正。为了第二步，使用4发弹进行试射，4发弹试射完毕后，通过弹着点调整修正。车辆在战场上就是要有能力破最强的防守，啃最硬的骨头。这次主要是因为转场机动，第一次来到这个陌生的场地，然后靶子是随机性的，导致这个难度系数比较大。我们目标命中率达到80%以上啊，基本达到预期效果啊，确实从实战出发，练强指挥技能。 일각에서 몇몇 여권 빨간 분들은 해당 속 구구식 전차는 한국의 K1 전차와 같은 급이라고 할 수 있다며 현재 최신식 3.5세대 전차인 VT4가 운용 중이고 이는 분명히 세계 최고의 전차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뭐 맞는 말이죠. 처맞는 말. 최근 2024 주하이 에어쇼에서 시범 기동을 선보이던 VT4 전차가 시연 중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기동이 불가한 장면이 포착되어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중국했는데요. 수출형 버전이자 시범 기동을 선보이도록 제작된 VT4는 언덕을 오르는 기동 시연을 선보이던 중 기계 오작동으로 갑자기 멈춰버렸고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한 채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오작동의 원인은 당연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국 전차의 기술적 결함을 그대로 드러낸 꼴이었죠. 수출형 모델에다가 심지어 시범 기동 전차가 퍼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데 말입니다.
여기에 언덕을 올라가기 전 평범한 일상 기동에서 엔진이 퍼져버렸으니 중국산 전차는 첨단이니 최신이니 하는 장비를 자랑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잘 가고 잘 서는 연습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대하면 중국인. 오늘의 한 줄 평. 중국산 정품 인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